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보통 세대주란 말을 쓰잖아요. 가구주란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세대주, 세대가 주인, 각각의 세대가 주인인 그런 주택.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개발 시행사업 시즌1의 네 번째 챕터예요. 다가구 다세대 완벽 구분법인데요. 이거 다가구 다세대 이거 너무 헷갈리죠. 이거 저도 처음에 이제 많이 헷갈렸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법규적 차이라든가 뭐 1조 적용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완벽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다 이제 빌라라고 이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법적 용도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용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용도에 따라서 이제 법적 기준들이 좀 많이 달라져요. 세금 관련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요. 다 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안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이 하나가 그냥 주택이에요. 주택 하나짜리예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여기 세대가 뭐 10세대가 있으면 10개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이죠. 뭐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알고 계신 건 이제 아파트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든 다세대든 그 충족을 하려면 건축물 한 개 동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세대 주택도 동일합니다. 660제곱미터면 대략 2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흔히들 뭐 100평 미만의 땅을 사라, 100평 언저리의 땅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빌라를 지려면 100평 정도 뭐 너무 크지 않은 그런 땅을 사라.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면적 제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에 대한 층수 제한인데 다 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단면으로 볼게요.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이게 다 주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건다. 3층까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4층에 주택을 더 짓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느냐?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까지입니다. 이 차이가 이제 가장 크죠. 게다가 다세대 주택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풀면 심의를 받아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상당히 메리트 있죠. 뭐 이거는 이제 이후 챕터에서 제가 뭐 5개 층을 쓸 건지 4개 층을 쓸 건지에 대한 뭐 어떤 게 이득이냐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소방법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세대수를 살펴보면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0세대까지를 못 줘요. 다가구는. 근데 다세대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뭐 공동주택이니까요. 대지의 공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상의 도시를 다시 띄워봤습니다. 이 대지의 공지가 무엇이냐?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건축성과 인접 대지 경계의 선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뭐 인접 대지로부터 이격거리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땅이 있습니다. 우리 땅의 대지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인접대지 경계선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이 선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그냥 딱 봐도 한눈에 여기가 인접대지니까 그 인접대지 경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건축선이 뭐냐? 건축선은 바로 도로와 우리 땅이 만나는 이 선. 바로 이 선이 건축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건축선. 그러면 이쪽 면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옆에 땅과 붙어 있는 선은 인접대지 경계선. 옆에 땅에 도로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땅 예로 들어볼까요? 이 땅의 인접대지 경계선은 바로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건축선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두 면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게 건축선이고 이쪽 면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면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시 돌아와서 대지의 공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건축물을 질 때 우리 대지가 있으면 이 대지에서 어느 정도
띄워야 되는 이제 거리, 이 건축물을 이제 땅에다 딱 붙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띄워야 되는 거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공지 기준인데, 건축선, 앞에 설명드렸던 이 건축선, 이 다가구 주택은 이 건축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땅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인접대지라고 하면 여기가 건축선이고 여기는 인접대지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선에 딱 붙여서 건물을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유리하죠, 이런 거. 인접대지 경계선도 별도의 기준은 없는데 그 민법상 0.5, 50cm를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대지로부터는 이제 50cm만 띄면 돼요. 요 기준은 건축물 마감 끝선입니다. 외벽. 그럼 다세대 주택은 어떨까요? 다세대 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 1에서 4m, 뭐 서울시는 1m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0.5에서 4m인데 이 서울은 1m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면 뭐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다고 할 때 바짝 못 붙입니다. 도로에. 여기도 1m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다 모든 면이 다 1m를 이제 띄워야만 되는 기준이 바로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뭐 언뜻 봐도 다세대 주택이 기준이 좀 더 까다로운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 땅의 면적에서 다가구 주택이 조금 계획을 하기 편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 다가구 주택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50평 전후의 땅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을 하신다 그러면 90평 전후의 땅을 많이 보십니다. 뭐 아마 요런 기준들도 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1조 법규 적용인데요. 그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죠. 단독주택. 그럼 일반 건축물하고 동일하게 이제 1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북 사선만 보면 되죠. 인접대지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1조 법률을 다 적용합니다. 정북 사선 중간에 공지가 있으면 공지 중심으로 보죠. 채광 방향이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채광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다 띄워야 됩니다. 거기에 공지 있으면은 공지 중심으로 보겠죠, 이것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어제 설명드렸던 바로 이 얘기예요. 일반 건축물의 정북사선 적용.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간에 이제 북도로 공지가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정북사선을 적용해요. 근데 북측에 도로가 있을 때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는 이 중간에 낀 도로, 이 도로의 중심을 기준점으로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1조건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다가구 주택이 훨씬 유리하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공지 중심으로 보는 거죠. 정북사선 볼 때. 그리고 이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채광 방향도 봐야 돼요. 채광 방향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땅에 건물을 졌을 때 이 건물에 이제 창이 나면 이 창의 수직인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워야 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이제 완화를 받아서 다세대 주택은 1m만 띄면 돼요. 근데 다른 공동주택은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됩니다. 좀 엄격하죠, 공동주택이.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제 다가구 주택은 이제 등기를 할 때 단일 건물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가구가 19개가 있어도 19개 별도로 등기를 해서 뭐 서로 매매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9개가 그냥 하나의 건물이에요. 주인이 하나인 거죠. 근데 다세대 주택은 집합 건물 등기를 해서 세대별로 등기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19세대가 있으면 19개가 각각의 등기가 돼서 각각의 주인이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다 가구, 다세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다가구와 다세대 이제 단어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렸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보통 세대주란 말을 쓰잖아요. 가구주란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세대주, 세대가 주인, 각각의 세대가 주인인 그런 주택.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인이 있는 것. 그것은 공동주택. 그래서 다세대주택. 이렇게 저는 이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건축법 많이 공부하고 할 때 맨날 헷갈렸습니다, 이거. 다가구, 다세대. 이게 도대체, 물론 이 기준들은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다세대가 공동주택인지, 다가구가 공동주택인지 매번 헷갈렸는데, 바로 그 세대주라는 단어, 가구주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세대주, 세대주 이렇게 하니까, 세대가 각각 주인인 주택, 즉 각각 주인인 주택은 공동주택. 이렇게 암시를 하시면
요 다가구 다세대 절대 헷갈릴 일 없죠. 그 앞으로는 뭐 건물을 다 뭐 다가구 다세대를 다 뭐 통칭해서 뭐 빌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아 저건 다가구 주택이고 이건 다세대 주택이야. 이렇게 인제 명칭을 불러 주시는 게 좀 더 전문가스럽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가상 도시에서 인제 3D로 한번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 바로 인제 층수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 여기 보시면 인제 이렇게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인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고 인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거는 인제 주택 외 용도라고 할게요. 이거 뭐 흔히 근린생활시설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여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하나, 둘, 셋, 넷, 4 개입니다. 이거는 인제 다세대 주택이 되죠. 공동주택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요건 다 가구입니다. 물론 3 개만 쓰고 다세대로 지으셔도 돼요. 그거는 인제 정하기 나름인데 4 개로 썼을 땐 다 가구가 안 되는 거죠. 자 일조권 적용을 볼까요? 이 2 개를 인제 적용시켜 놨는데 그냥 언뜻 보셔도 일조권이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인제 튕겨져 올라갔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만큼 5 층에서 셋백이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다가구 주택일 경우 다 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일조 적용 선이 바로 건너편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도 셋백이 안 돼도 이렇게 온전하게 다 면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크겠죠. 언뜻 봐도 법규의 적용이 이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의 엄격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 또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한 개층 더 올리면 안 되냐?" 뭐 올려도 되죠. 대신 올리려면 주택을 올리게 되면은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 되려면 얘는 빠져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되려면 이거는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죠. 다가구가 되려면 얘도 주택 외 용도로 이렇게 2 개 층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가구의 기준이 만족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을 요약을 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일단 뭐 50평 전후의 작은 규모의 개발 사업, 게다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 그리고 보유 가치를 가지고 나중에 통매각을 할 때 많이 하시고, 다세대 주택은 조금 자본 규모가 작더라도 분양을 통해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양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차이점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토지를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